지금부터 비교연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생소한 용어들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지만 논리연산이든 비교연산이든 살아가면서 많이 접하는 내용들이니까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비교연산은 연산자 양쪽의 값을 비교하는 연산입니다. 표를 보시면 뭔가 익숙하죠? 위에 두 개 빼고는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접해봤을 내용들일 겁니다. 비교연산은 말 그대로 값을 비교하는 연산이고요. 연산의 의미를 만족한다면 논리연산과 마찬가지로 연산의 결과가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옵니다. 연산의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이라는 건 이것도 조건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비교연산은 기호를 보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나와서 이름을 따로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호는 우리가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는 equal 연산입니다. equal은 영어로 같다라는 의미이고요. 연산자 양쪽에 있는 값이 같은가를 의미하죠. 이 연산자는 한글로 등호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것 같죠? 두 번째 기호는 not equal입니다. equal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산자 양쪽에 있는 값이 서로 다를 경우에 참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값이 같을 때 거짓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로 수학에서 사용되는 기호와 동일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less than, more than, less than equal, more than equal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호들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호를 적으면서 의미를 말하시면 됩니다. 이건 실습 때 보여드릴게요. 괄호가 벌어진 쪽이 큰 쪽을 의미하고요. 뒤에 등호가 붙으면 값이 같은 경우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조건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하나하나 직접 고민해 보시면 비교연산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영상을 멈춰가면서 정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변수 a가 true인가를 비교연산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고요. 반대로 변수 a가 false인가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변수 a가 true가 아닌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말장난이라서 어려워 보이지만 의미만 이해하시면 헷갈릴 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a가 false가 아닌가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시면 뭔가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개가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같은 의미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짝지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다 고민하셨을 거라 믿고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짝지을 수가 있습니다. A가 참이면 첫 번째 조건과 마지막 조건은 참으로 같은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거짓으로 같은 결과를 가집니다. 먼저 네 번째 조건을 보면 논리연산에서 결과는 참 또는 거짓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 false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참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세 번째 조건은 참이 아닌가 라고 물었으니까 거짓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예를 준비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고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두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변수 a가 숫자 0보다 큰가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a가 숫자 0보다 작거나 같은가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절반은 이해하셨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열심히 공부해서 실습까지 한번 달려볼게요.